오늘 이제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5월 28일 날 21대 국회 마지막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그렇게 말씀 중입니다만은 그렇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 그러한 얘기를 나오는 것은 지금 낙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 전선으로 당대표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래 권력을 생각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을 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입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비대위원장인데 대표를 또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면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잡고 가야 돼요. 네네. 그런다 하면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상병,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마십시오. 공개적 얘기를 했어야 옳았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래도 자기하고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투표에 올바른 행사를 하도록 나서면은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할 소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배짱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배짱과 이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역량은 있으리라고 역량은 봐요. 저는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종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려서 정치를 재개하려면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려면은 민심을 가지고 가야지 윤심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민심을 가지고 가는 길이 이번 영향력을 행사해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현역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이 야권의 단일 대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결하느냐의 문제이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들어서 국힘 내부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강제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이제 질문을 좀 던져놓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리가 아주 잘 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특검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셀프 방탄 거부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그러한 것을 수사하면 된다 하는데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얼마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를 끝마쳤는데 그 청문회 내용 또 언론에 밝혀진 공수처장의 부도덕한 그러한 일탈된 행위를 보고 과연 이분이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특검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막는 것은 당신이 관련된 내용을 방탄하기 위해서 셀프 방탄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개입했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개입했느냐. 어떻게 개입했느냐. 예.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왜 개입했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핵심인데 이걸 다 피해가면서 그냥 공수처에 맡기면 된다 또는 특검은 여야 합의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압박 또는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원장님도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개입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설에 의하면 사단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벼락같이 화를 내지 않는가 이런 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밝혀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특검은 대통령이 개입하는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왜 개입을 했느냐는 것은 특검의 수사의 일종의 대상이나 항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을 직접 특검에서 물론 재임 기간 동안에는 공소권이 정지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하기 어렵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물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 없이 진실되게 밝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국민들의 여야하고 저도 이제 평론가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거짓의 행렬에 동참하고 그 위선적으로 막 덮어나가는 이 과정들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으로서는 이 과정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다 거짓과 위선의 세계로 빠져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조 시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문 국가다? 루이 14세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